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데이터 관련 명령들에서요. 보통 정렬하고 그다음에 필터, 부분합, 피벗 테이블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목표값 시나리오, 그다음 데이터 통합, 데이터 표 이와 같은 명령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값 한번 지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파일 열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은 이 부분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단 내용을 좀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값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식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합계해 보게 되면 지금 세 번째 사람이 합계가 180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의 합계가 200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이 되고자 할 때 수학 점수가 얼마가 돼야 합계가 200이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식이 있는 곳에 머스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에 보시게 되면은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수식 셀이라고 나오죠. 네. 자, 요 부분 잘 보시면은 수식 셀은 말 그대로 식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찾는 값은 자,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이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값을 바꿀 셀. 네, 여러분이 어떤 값이 변화가 돼야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네,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볼게요. 자, 현재 180인데 이것을 저는 200으로 해 볼 거예요. 그러면 값을 바꿀 셀. 자, 무엇을 수학 있는 점수를 수학 점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게 되면 합계 바뀌고 자동으로 평균과 또 수학 점수도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이 부분에 평균이 지금 81 점이잖아요. 자, 여기를 83 점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83 점이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수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83으로 바꾸고 싶고요. 값을 바꿀 셀은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커마 실기 2급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8번 행에 마늘. 자, 현재는 총액이 82만 8,800 원인데 자, 판매 총액을 제가 100만 원으로 올리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판매가도 얼마로 올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이 있는 곳에 머웃을 갖다 놔야겠죠. 자,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현재 찾는 값은 100만 원 지정하겠습니다. 자, 값을 바꿀 셀. 먼저 판매량을 한번 확인해 보죠. 얼마가 돼야 100만 원이 될까요? 자, 그럼 이렇게 357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다시 목표값 찾기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원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이번에는 판매가가 얼마가 돼야 될까?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라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이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적정한 수준이지만 만약 판매 가격이 갑자기 9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판매 수량도 어 350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또 예를 들면 자, 이번에는 판매 가격이 75만 원으로 낮춰지고요. 판매 수량도 150 으로 낮춰졌을 경우에 순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명령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순이익이 지금 가장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이죠. 자, 커서는 어느 위치에 있든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고 시작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다 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추가라고 되어 있죠. 네, 추가 버튼 눌러서 두 개의 상황을 예측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음 증가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증가. 무엇이 바뀌어질 것이냐. 아까 제가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자, 이걸 눌러서 두 개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게 되면 확인. 자,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죠. 그러면 얼마로 바꿀 것이냐 물어봅니다. 자, 95만 원. 자, 그리고 판매 수량은 350 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인 버튼 들어가서 또 다시 추가 버튼 누르셔도 되지만은 바로 여기에 추가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한번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감소. 자,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동일하죠? 동일할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75만 원. 그리고 판매 수량은 150 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더 이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자,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인제 만들었는데 요약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그게 바로 요약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는 처음에는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그 시나리오를 등록을 시켜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 잘못됐으면 삭제하시면 되고요. 자, 인제 마지막은 요약.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뀌는 건 바로 결과 셀 이 부분이죠. 확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시트의 앞에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이 순서를 바꿔버리게 되면 시험에서는 감점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보여져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B4, B5, E6이라고 셀에 주소가 표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 도대체 B4가 뭐였지? B5가 뭘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기에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이름표를 지정합니다. 물론 시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업무에서도 B사, A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판매 수량, 순이익, 판매 가격 이렇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보기에. 그래서 이름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제일 먼저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자, 일단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 요약은 시나리오 요약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의 이름표를 지정하자. 자, 그러면 저는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바꿀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일단 바꿀 거고 이 부분은 결과를 하는 겁니다. 자, 갖다 놓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가 이름 상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름은 판매 가격으로 주시면 되겠죠. 판매 가격 엔터. 네. 자, 두 번째는 판매 수량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오면은 감점됩니다. 자, 오타가 나왔을 때는 수식에 들어가시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에 가셔서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삭제하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순이익. 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다 이름 지정이 끝나면은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삭제해야겠죠. 추가. 자, 증가. 그다음에 어디가 바뀌나요? 이 두 개가 바뀌게 되죠. 자, 확인. 자, 증가니까 숫자를 크게 주시면 되겠죠. 자, 95만 원. 자, 그리고 판매 수량은 350. 자, 그다음에 추가. 자, 이번에는 감소. 확인. 자, 75만 원. 그리고 판매 수량은 150.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임의대로 하셔도 돼요. 네. 확인. 자, 마지막은 요약해서 보여주세요. 자, 결과 셀은 현재 이 위치 맞죠?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아까와 다르게 바로 이 부분에 이름표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바로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한번 그러면 더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문제를 잠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냥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산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예산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럼 잠깐만요. 네. 잠깐만 좀 아무래도 문제를 찾아서 하는 게 낫겠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집행액 합계. 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을 바꿀 것이냐? 바로 집행률. 여기에 보시게 되면 D10 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바뀌었을 때 최종적으로 네, 이 값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네, 그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름표를 먼저 지정을 하셔야겠죠. 자, 이 부분에 이름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집행액 합계라고 주겠습니다. 네, 집행액 합계. 그다음 이 부분은 집행률 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표를 줍니다. 자, 그다음 최종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자, 여기에 이름을 인상이라고 할게요. 자, 비율 인상. 그다음에 무엇이. 자, 여기 변경 셀의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자, 이 값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눌러 주시면 확인. 자, 얼마로 바뀔 것이냐 물어보죠. 80으로 바꾸겠습니다. 추가. 자, 이번에는 비율이 인하가 되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D10 이 부분이죠. 확인. 자, 얼마로 50으로 인하가 되면 확인.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뀌는 부분은 C10 맞죠? 확인. 네,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은요, 이렇게 흩어진 자료를 하나로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들이 표 1, 표 2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료들 하나로 묶는 그런 기능이 바로 데이터 통합인데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자료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이 부분이 보일 겁니다. 네. 자, 이 부분. 자, 그러면은 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품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명 중에 지금 제품명이 굉장히 다양하죠. 자, 제가 통합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은 이렇게 FDD, HDD, CPU, CD-ROM 이렇게 네 가지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기능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되죠. 는 한 다음에 하나씩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FDD를 찾아라. 더하기 또 여기에 FDD를 찾아라. 그리고 엔터. 네, 이렇게 지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별로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 바로 이 데이터 통합이라는 걸 이용하면 한 번의 명령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미리 표를 여러분이 원하는 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성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 놓으시고 소제목까지 포함해서 영역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 준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자 통합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상 분석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잖아요. 통합은 여기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통합 네.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저는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디에 있는 자료를 활용할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빨간색 화살표 누르셔서 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하셔야 돼요. 눌러서 추가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표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함수 지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을 지정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은 문자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 문자를 그대로 그 문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서 가져온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죠. 그 문자들 해당하는 레이블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값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좀 전에는 이게 미리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 업무에서는 그냥 필요한 거 쓰시면 되죠. 자, 커마 실기에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에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맞는 값을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 네. 자 무엇을 할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도림 프라자와 그리고 명동 프라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접 쓰셔도 되지만 어떻게 할까요? 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물론 시험에서는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네 여러분이 원하는 네 부분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고 자 블럭 잡은 다음에 데이터 통합. 자, 요번에는 평균을 한번 구해 보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구합니다. 참조 영역 잡았죠? 추가. 또 두 번째 추가. 그리고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자 신도림과 프라자를 했는데요. 여기 두 개의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네. 자 신도림과 그리고 명동 프라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뒤에가 프라자로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그 내용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와일드 카드 배우셨죠? 눈 표시와 물음표 배우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프라자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 표시 무엇을 프라자라는 글자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프라자로 끝나는 네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를 더 해 볼게요. 이번에는 AS라는 게 있잖아요. AS로 시작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그다음에 시작이니까 눈 표시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겠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시험 문제는
네, 문제 제시가 돼요. 네, 무엇으로 시작하는 무엇으로 끝나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블럭 잡고 자, 아까처럼 데이터 통합. 자, 이번에 합계 구해 볼게요. 확인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 삭제, 삭제. 네. 여러분 문제를 확인하실 때는 이제 이와 같은 게 빈 공간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의 시트에 여러 개의 내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화면에 표시가 돼서 제가 지금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합계를 하겠습니다. 참조. 네. 이렇게 영역 잡으셔야겠죠. 추가. 또 여기도 추가. 첫 번째 행과 왼쪽 체크를 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 프라자로 끝나는 거 냉장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는 더하기 그다음에 프라자 엔터. 아, 여기 뒤에 또 있죠.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프라자. 네. 그럼 합계가 이렇게 나오나요? 네. 정확히 확인이 되네요. 자, 이제 여기 위에 네, 아까 안 하고 넘어갔죠? 자, 좀 전에 하셨던 지역, 국어, 영어. 자, 여기는 지금 세 개를 다 입력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부분은 제가 충청도, 그러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 네, 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충남, 충북 다 해라. 그러면은 그냥 눈 표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경기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경기로 시작하는 한번 줘볼게요. 자, 준비되셨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충으로 시작하는 충북, 충남 다 포함을 한 얘기죠. 그다음에 경기로 시작하는. 자, 그러면 블럭 잡고 데이터 통합. 자, 이번에는 뭐를 해볼까요? 최대값 한번 해볼까요? 자, 최대값. 자, 구하겠습니다. 참조 영역 선택하고요. 추가. 또 두 번째 영역 선택하고 추가. 첫 번째 행과 왼쪽 열 체크를 해주세요. 확인.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는 맥스. 자, 충청도 부분에 네, 국어 점수 한번 해볼게요. 콤마, 콤마, 또 콤마, 콤마. 국어 점수죠? 네. 콤마, 콤마, 또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엔터. 자, 그럼 95점 맞나요? 네. 이것이 바로 데이터 통합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을 구하는데요. 자, 이것을 표의 형태로 만들어서 자, 만약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이 지금 기본이 1000이지만 1500일 때, 2000일 때, 2500일 때, 3000일 때를 미리 네, 하나의 표로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여기에 예를 들면 2000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80이라고 이게 보이죠? 네.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아예 표의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이걸 데이터 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는 하나만 있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만 있는 단일 변수와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있는 이중 변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 나오는 건 변수가, 그러니까 값이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중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 표를 만드실 때는요.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에 식을 넣어 주는 거예요. 식을 넣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식이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나 강사님의 따라서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지정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지정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는 식이죠. 어디에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라.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 여기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60%.
아까 우리가 여기에는 붙여넣기, 네, 이 방법보다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만약 식이 바뀌면은 자동으로 식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식. 네. 자, 이 부분의 식을 먼저 복사하거나 그대로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영역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잡아 주세요. 잡아 주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 네, 여기에 데이터 표를 지정해 줍니다. 자, 데이터 표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걸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변수가 두 개가 됩니다. 이런. 네. 자,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행과 열, 이 두 가지를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행이 뭐냐? 쉽게 생각해서 행은 그냥 여기가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옆으로 행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판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행에 들어갈 건 뭐다? 판매 수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매 수량이 있는 위치가 여기죠.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열 입력 셀, 열은 이렇게 아래로 이게 열이잖아요. 네. 요게 열이죠. 네. 그래서 열. 자, 이 부분은 또 친절하게 지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지출이 들어가 있는 셀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출석 비율, 네,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를 찾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CO에 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식이 네. 자, 이 부분이네요. 자, 이게 바로 가중평균의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자,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엔터. 자, 이렇게 지정됐나요? 네. 제가 식을 한참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 잡으셔야겠죠. 불러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자,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중 변수니까요. 자, 지금 행으로 네, 이렇게 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중간 비율이죠. 그럼 중간 비율이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출석 비율이죠. 자, 그러면은 열이 출석 비율. 네. 이 부분이군요. 확인.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